코스피가 오후에도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1,410원대로 하락한 가운데 외국인은 7거래일째 코스피 순매도세를 유지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더 강도 높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또 주식시장에 가치 없는 종목이 너무 많다며 청산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휘발유 기준 15%인 인하율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이 현대제철의 미국 제철소 건설에 대해 합작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발 관세 위협에 그간 누적된 중국발 공급 과잉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변수가 가득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 보고 각종 변수들 하나하나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내내 보합권에서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오늘도 멈출 줄 몰랐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코스피가 계속 보합권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양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장 초반 2,500선 회복을 시도하다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방금 전 소폭이지만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우리 시간으로 24일 저녁 9시에 시작됩니다. 일단 시장은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전형적인 눈치 보기 장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00억 원, 300억 원 팔고 있지만 개인은 2,500억 원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1%, 2% 이상 상승하면서 지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0.3% 오른 55,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외 개별 종목들 흐름은 어떻습니까? 유가 하락과 환율 안정으로 한전이 3% 이상, 수주 기대감으로 한전 기술도 3% 이상 오르면서 전기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5원가량 내린 1,418원에서 10권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호실적 소식에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 등 은행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세종시 개발과 관련해서 성신양의 계룡건설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포스코그룹과 현대차그룹이 미국 제철소에 합작 투자하고 2차 전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시장에서는 크게 약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행보를 공식 시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코스피 5천 시대를 언급했습니다.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배당소득세 완화에도 공감한다는 뜻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발언과 공약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일단 상법 개정 재추진,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존과는 어떤 차이를 보였습니까? 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언급하면서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폐기된 개정안에는 재계의 반발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됐는데 이번 공약에는 포함된 겁니다. 이 후보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상법 개정이 이번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소득세는 어쩌다 나온 이야기입니까? 네, 간담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배당 의사결정을 많이 하고 싶어도 종합과세를 통해 49.5%의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라며 배당소득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세가 현실화하면 대주주인 경영자가 배당 의사결정을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과거에 배당소득세를 조정했을 때 배당이 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배당 소득세율을 내려서 얻을 효과 등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상장사 수가 너무 많은 점도 비판을 했습니다. 상장사 시가총액 순위는 전 세계 15위권이지만 상장사 수는 5위 수준입니다. 이에 이 후보는 가치가 없는 종목이 너무 많다, 솎아내야 한다며 이론적으로 주가 순 자산 비율이 배 미만인 건 청산하는 게 이득이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코스피 주가 순 자산 비율 0.8배를 밑들고 있는데 2배 끌어올리면 코스피 5천 도달도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굳이 정치적인 변수를 포함하지 않아도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심상치 않은 위축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시행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점을 이달 말에서 더 연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그 강도는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이게 언제쯤 확정됩니까?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하 조치 종료로 수입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섰는데요. 미국 상호관세 여파로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를 웃돌며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민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유류세 인하 조치를 모두 14차례 일몰 연장해 왔습니다. 인하율은 휘발유가 15%, 경유 액화석유가스가 23%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인하율은 이번에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 세율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이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제유가는 최근 관세 전쟁 여파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뒤 등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1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4월 셋째 주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44원대로 전주 대비 13원가량 떨어졌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소비 부진을 더 부추기는 건 온갖 곳에서 들려오는 물가 상승 소식입니다. 특히 먹거리를 중심으로 인상 소식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민 간식인 떡볶이와 야쿠르트까지 인상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또 오르는군요. 이번에는 어디입니까? 네, 즉석 떡볶이 뷔페 두 끼가 다음 달 가격을 인상합니다. 성인 이용 가격은 1,900원에서 11,900원으로 1,000원 오르고 중고등학생 가격도 9,900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됩니다. 두 끼는 저렴한 가격에 무한 리필로 떡볶이 등을 먹을 수 있어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인 뷔페 브랜드인데요. 1년 9개월 만에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두 끼 측은 식재료를 다양하게 변경하면서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다 국민음료격인 야쿠르트 가격도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HY는 2년 7개월 만에 야쿠르트 라이트의 가격을 220원에서 250원으로 13.6% 인상할 예정입니다. HY는 원부자재와 물류비, 인건비 상승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심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가 뭐다하고 식품, 외식업계 가격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벌써 40여 곳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가성비 브랜드들의 가격 인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가 커피 브랜드인 메가커피는 오늘부터 아메리카노 등을 200원에서 300원 인상하고 피자 브랜드 서울은 피자는 다음 달부터 전 메뉴의 가격을 최대 11% 올릴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생활이 팍팍해지면 미래에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급한 돈을 찾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국민연금에서 나타나는데요.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다달이 받는 연금을 포기하고 일시금을 선택한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현 기자, 일시금 수령 액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액은 1조 2,647억 원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약 1,200억 원, 10% 넘게 급증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일시금 수급자 수 역시 지난해 19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내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만 60세까지 보험료 납부 횟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이를 마저 채울지 아니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아갈지 선택권이 주어지고 일부 해외 이주 등의 경우에도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매달 나눠 연금을 받을 때보다 총액에선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 당장 급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노후 대책마저 헐어서 쓰는 셈입니다. 지난해 관련 설문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을 택한 이유 가운데 목돈이 필요해서 또는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 없어서가 64%였고 사용처는 생활비가 약 79%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을 둘러싸고 손해를 감수하는 제도가 또 있죠. 연금을 미리 당겨받기 시작하는 은퇴자들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 기준 조기 수급자는 94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원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3세로 만 59세까지 일하면서 보험료를 내고 4년 뒤부터 연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일찍 떠나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보다 앞당겨 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10년 넘게 보험료를 냈고 55세 이상의 현재 소득이 없을 경우 가능합니다.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고 1년당 6%씩 연금액이 깎이게 됩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1인당 건강보험의 실질 지출이 10년 새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DI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 단가 상승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 수가제와 성과 기반 보상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외 변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미국 관세 협의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선 탐색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방위비 등 큰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성훈 기자, 협상을 언제 시작합니까?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밤 9시에 미국 정부와 통상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은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워싱턴 DC에서 2+2 통상협의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우리 측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협상에 돌입한 일본의 경우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우리 대표단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동을 협상이 아니라 협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국 측 요구를 일단 들어보고 의제를 조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러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의제는 뭐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까? 네, 먼저 미국 측은 지난해 566억 달러, 우리 돈 80조 6천여억 원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원령 제한 조치 등 비관세 무역 장벽이 관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의제를 함께 다루는 원스톱 협상을 강조해온 만큼 일본처럼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도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25%인 상호 관세율을 낮추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전망인데요. 정부는 조선업과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투자 등 카드를 앞세워서 섣불리 타결하기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을 통해 차기 정부 출범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들은 또 기업들대로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맞선 전략적 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 1인자인 포스코가 2위 기업인 현대제철의 미국 제철소 설립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번 결정의 의미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앞서 포스코그룹이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는 했었는데 결국은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짓기로 한 제철소 건설에 합작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은 미국 현지화 전략으로 2029년까지 연 270만 톤의 강판을 생산하는 제철소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포스코가 제철소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생산 물량 일부를 넘겨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사업비 8조 5천억 원 중 절반을 은행 차입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50%는 그룹 자금과 함께 외부 투자를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포스코가 25% 철강 관세를 피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이 절실해지면서 양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추가 투자자가 참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투자 지분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 포스코는 북미에 처음으로 철강제 생산 기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여러 완성차 회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만큼 미국과 멕시코 지역에 철강제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차그룹 역시 미국 내 제철소 건립은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철강업계 내에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기도 한데 그만큼 이번엔 협업이 불가피한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철강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환경 규제 속에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와 현대제철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보다 38.5%, 60.6% 감소하는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발 통상 압력까지 겹치면서 위기 돌파를 위해 경쟁 업체와 손을 맞잡은 상황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양사는 철강뿐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캐즘 이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포스코의 리튬, 양응급제 등 2차 전지 소재 경쟁력과 현대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을 시너지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달 들어 어제까지 집계된 수출은 미국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체 수출액은 33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한 가운데 미국 수출은 14.3% 급감했고 중국으로의 수출도 3.4%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승용차와 석유 제품 등 주요 10개 품목 중 9개가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에서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록상 주 52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일부를 휴식시간으로 바꿨다는 내용인데 정부가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김한나 기자, 일단 구체적인 논란의 내용이 뭡니까? 네, 삼성전기가 직원들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키고 제외 시간으로 이 근무 시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삼성전기는 직원이 흡연 등 개인 용무로 쉬는 시간이 발생하면 사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간만큼을 근무 시간에서 뺄 수 있는 제외 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에서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한도까지 찼을 경우 제외 시간 입력을 통해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관리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을 조사 검토 차원에서 방문했는데요. 오는 25일에는 노동부와 삼성전기 존중노조, 삼성전기 수원피플팀, 세종사업장 지원팀이 사자대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물론 법을 지켜야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초과 근무 수당과도 관련된 사안이라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실제 근무 시간은 주 52시간 이상인데 회사 지시로 휴식 시간 등을 인위적으로 입력한 경우 직원들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젊은 직원들은 초과 근무를 시키고 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부 직원들은 일을 끝내지 못했으면 집에 가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며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분위기가 있어 직원들 간 갈등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 운영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해당 확률을 부풀렸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라그나로크 온라인을 운영하는 그라비티와 나이트크로우를 운영하는 위메이드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각 250만 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라비티는 7년간 아이템의 뽑기 확률을 최대 8배 부풀렸고 위메이드는 약 4개월간 확률을 3배까지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채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반란이 인수합병을 공식 추진합니다. 반란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 추진 허가를 받아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새 주인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절차를 받은 이커머스 플랫폼 티모는 새벽 배송 전문 기업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 후보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을 세계적으로 성공시킨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주회사의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주사 삼양 라운드스퀘어의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지 약 1년 7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삼양 라운드스퀘어 관계자는 김 부회장은 삼양식품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주력하고 지주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한다며 지주사 이사회에는 사내이사로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미세먼지 실황을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역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는 가운데 호남 지역 일부는 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대체로 공기질 깨끗하고요. 정릉 3동과 4동, 수유 1동의 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오늘 낮에는 초여름같이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6도, 전주가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더위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전국이 깨끗한 공기 보이겠는데요. WH와 환경부 기준으로 중서부와 전북이 보통 단계를, 그 밖에 전국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깨끗한 대기질 보이다가 주말엔 전국이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